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집 앞에 티라노사우루스가 돌아다닌다면? 동네 하나를 선사시대로 보내버린 듣도 보도 못한 공룡영화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 개봉 전 먼저 보고 왔습니다. 공룡 디자인만 바꾼 또 다른 쥐라기 공원 주만지인 줄 알았더니 완전 색다른 방식으로 관객을 저격할 뉴 어드벤처의 탄생. 보자마자 리뷰 탈탈 털어볼게요. 영화의 배경은 1982년 우리가 사랑한 수많은 영화들이 대거 개봉했던 시기죠. 오크스트리트에 사는 그렉과 드니스, 그들 사이 두 아이인 오드리와 브라이언. 이들은 겉보기에 더없이 평범하고 화목한 가족인데요. 어느 날 밤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이 동네를 감싸고 Anybody else see that weird light last night? What weird light? 다음날 아침 전기와 수도, 전화와 라디오까지 모든 게 끊겨버립니다. 수상함을 느끼고 대피하려던 이들은 오크스트리트의 끝에 놓인 거대한 절벽과 강, 원시림을 마주하게 되죠. I think our house, our neighborhood has moved. 하루아침에 세상과 단절된 채 선사시대로 이동해버린 동네. 동시에 이곳에 도착한 불청객. 바로 공룡들인데요. 이후 이들은 이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이 사태를 되돌릴 수 있을지 그 어떤 정답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를 시작합니다. Grab anything you can use as a weapon. We're gonna survive. 이 설정만으로도 굉장히 맛돌이죠. 이 영화가 되돌린 건 공룡의 시대뿐만이 아니었으니 동화 같은 오프닝 음악이 흐르는 순간부터 영화는 관객을 1980년대 어드벤처 영화의 시대로 소환합니다. 고민을 품은 아이들, 갑작스럽게 나타난 미지의 존재, 가족이 힘을 합쳐 위기에서 탈출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되찾는다는 스토리까지 스티븐 스필버그와 엠블린 엔터테인먼트가 구축했던 고전적인 가족 영화의 DNA를 그대로 장착하고 있는 이 작품.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누비는 장면에선 E.T.를, 평범한 마을에 알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에선 폴터가이스트를, 인물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미지의 상대에 맞선다는 점에선 구니스를, 시공간을 뛰어넘는 모험이라는 점에선 백투더퓨처를, 공룡과 인간이 한 공간에 뒤엉킨다는 점에선 쥐라기 공원을 떠올릴 수 있는데, 실제로 쥐라기 월드 시리즈의 음악을 맡았던 마이클 지아키노가 존 윌리엄스를 떠올리게 만드는 웅장하고 동화 같은 오케스트라를 더하며 고전적인 모험극의 선율을 완성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렇게 동화 같은 음악으로 정겨운 분위기를 조성하다 갑자기 마을 사람들을 공룡 먹이로 내던져버리는 이 작품. 장르물로서 본인이 가야 할 재미의 길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작품인데요. 다소 급작스러운 전개를 설득하는 초반부의 긴장감이 상당합니다. 가장 일상적이고 평온한 공간에 정체불명의 공포가 슬그머니 침입한 상황. 공룡을 처음부터 대놓고 보여주기보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비명이나 거대한 흔적, 숲을 사이로 지나가는 소리와 그림자를 통해 보이지 않는 존재를 관객이 먼저 상상하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호러 미스터리 짬바 제대로 갖춘 데이비드 로버트 미첼 감독만의 쫀득한 서스펜스를 만날 수 있고요. 공룡이 등장한 이후론 빠르게 치고 빠지는 액션과 속도감 넘치는 전개로 몰입감을 이어가는 건 물론 앞마당과 도로, 집 내부와 수영장 등 공간을 끊임없이 바꿔가며 선사시대 생명체 각자의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액션씬을 만날 수 있다는 점. 99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 내 강약 조절 제대로 된 장면들이 휘몰아치는데, 개연성 하나하나 따지기보단 그냥 팝콘과 콜라 들고 시원하게 즐기기 좋은 여름 오락 블록버스터로서의 미덕을 충분히 갖춘 작품이고요.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정석적인 블록버스터의 뼈대를 갖춘 이 작품이 매력적인 진짜 이유. 여기선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스러운 순간마다 예상했던 클리셰를 비틀어버리는 삑사리의 미학을 제대로 선사하는 영화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황당한 웃음을 끼워 넣는가 하면 멋진 활약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다가오고, 충격적인 사건 이후엔 다소 예상치 못한 텐션의 장면이 태연하게 따라붙는데, 이 불협화음, 독특한 리듬에 취향 저격 당하신 분들이라면 인물들과 함께 오크스트리트 한복판에 떨어진 것처럼 영화의 혼란과 속도감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1980년대 어드벤처 영화와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하나 더 있었으니 이 영화에서 고립되고 균열된 게 오크스트리트뿐만이 아니라는 점이죠. 영화 속 주인공인 플랫 가족, 한 지붕 아래 충분히 화목해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저마다의 상황과 위기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가장 그렉은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숨긴 채 어떻게든 좋은 아빠의 얼굴만 유지하려 하고 있고요. 엄마 드니스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본인의 삶과 가능성이 조금씩 빗바래고 있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죠. 두 아이 역시 부모의 관계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가족이 정말 무너질까봐 본인들의 불안과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서로를 보호한다는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저마다의 진심을 숨기고 있지만 이 침묵으로 인해 점점 멀어지고 있던 네 사람. 영화는 이렇게 공룡이 나오기 전부터 균열이 일고 있었던 한 가족을 서로를 절대 놓쳐선 안 될 극한의 생존 환경에 던져넣죠. 그로 인해 주인공들에겐 가족으로서 풀지 못했던 문제를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또 하나의 미션으로 주어지는데, 오크스트리트에 발생한 물리적인 균열과 혼란이 가족 구성원들의 내면과 겹쳐 보이기도 하지만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와도 닮아있다는 것, 정석적인 가족 어드벤처의 외형을 유지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궤도 이탈을 해버리는 서사의 균열은 겉보기엔 문제없어 보이지만 속으론 골아가고 있는 플랫 가족과 닮아있고, 영화는 이를 통해 인물들의 불안정한 심리까지 선명히 구현해내죠. 이 과정에서 가족에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끈끈한 정을 표현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는데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서 만날 수 있는 매끈하고 감동적인 가족이라기보단 뭔가 한국 영화에서 느낄 법한 징글징글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엔 나보다 상대를 본능적으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종류의 가족이랄까요? 선사시대의 습한 공기와 공룡에게 쫓기느라 흘린 피와 땀, 그 모든 것들이 이들 사이 끈끈한 유대와 얽히며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가족의 얼굴을 빚어내고요. 덕분에 예상치 못한 순간 뭉클해지는 독특한 감상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몰입감을 더한 배우들의 연기를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영화의 히로인 애네 서웨이의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작품이 품고 있는 B급 정서를 온몸으로 흡수하며 공포와 분노, 죄책감과 결의를 오가는 물오른 광기의 연기를 선보인다는 점, 극 초반 그가 파란색 옷을 연이어 입고 나오는 점도 눈에 띄었는데, 알고 보면 애네 서웨이가 직접 제안한 설정이었다고 하죠. 1980년대 미국 교회에 사는 아내이자 엄마인 드니스가 마치 인형처럼 꾸며진 채 본인의 삶을 완전히 주도하지 못하는, 어떤 면에선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소녀처럼 느껴졌다는 애네 서웨이. 마치 본인의 캐릭터가 오즈의 마법사 속 파란 체크무늬를 입은 도로시처럼 느껴졌고, 그의 무방비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의도적으로 파란색 의상만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낯선 세계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아야 하는 도로시처럼 드니스 역시 이 세계를 탈출해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공룡이 등장한 이후 그의 의상 변화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머니로 각성하는 모습이 더욱 극적인 온도차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여기에 특유의 소년미와 인간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가장으로 함께한 이완 맥그리거. 원래는 오스카 아이삭에 캐스팅됐지만 스케줄 문제로 하차했고, 이완 맥그리거가 오랜만에 가족 모험극으로 관객을 찾게 됐는데요. 80년대 정서를 더하는 이완 맥그리거 특유의 따스함이 가족 영화만의 뭉클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정신없는 어트랙션을 한바탕 즐기고 나온 듯한 오락적인 쾌감에 더해 이 모든 소동이 끝난 뒤엔 너무 익숙해 미처 소중한 줄 몰랐던 가족, 소소한 일상의 가치를 새삼 돌아보게 만드는 아날로그 모험극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 때문에 전 가족과 함께 한 번 더 보고 싶어지기도 하는 작품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작품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